자, 아주 화창한 5월달. 새 마음은 새 뜻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요번에는 세법이 5주과정입니다. 5주과정인데, 그래도 빡빡하죠? 최대한 달려보고, 그 다음 신경 써야 될 단원들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복습을 하고, 나올 만한 건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체크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 교재 2쪽 나왔습니다. 조세 총론인데 여기서 매번 출제가 됐다가 작년에 조세 총론 같지 않은 문제 지문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나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조세 총론이라는 것은 무조건 신경 쓰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조세 총론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배워야 될 5가지 조세에 나오는 용어가 또 나오니까 조세 총론에서만 안 나온다 뿐이지 다른 조세에서 나오니까 결국 매년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나와 있는 조세정이 나와 있죠. 조세정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과세요건 4가지는 무조건 단어 뜻만 아세요. 단어. 과세요건이 뭡니까? 세금을 부과할 조건을 얘기하죠. 요건 4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죠. 단어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첫째, 과세 대상,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이 뭐냐? 과세 대상 물건이죠. 요거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과거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괜히 말 꺼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가 돼요? 15개가 있어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 공부 안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가 있죠? 5개. 이건 먼저 틀을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다? 2개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6개로 나눠진다. 요 기본적인 테두리는 알고 그 다음 디테일한 것은 각 단원에서 배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되는 단위고, 그 다음 과세 표준, 얼마를 과표로 잡아야 되느냐?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되는 단원이고, 세율은요, 우리가 작년에 재산세 세율이 독립문제 나왔어요. 그럼 올해 세율은 뭐가 나올 확률이 크냐?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다 그러면 취득세율, 등록면허세율, 양도소득세율. 요 세율은 3가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1번 물납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물납은 동그라미 치세요. 재산세만 있는 제도예요. 어디만 있는 제도다? 재산세. 자, 그리고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될 때? 1,000만 원 초과될 때. 그 다음 무엇으로만 납부할 수 있느냐?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납부로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쓰고 싶죠? 손이 쓰고 싶으면 막 안달이 났어.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면 뭘 쓰느냐? 신청만 하고 허가도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물론 나중에 재산세 때 자세히 배웁니다만은 기본적인 요거는 알아둬야죠. 뭐만 알아두면 되느냐? 어디에만 있는 제도다? 재산세. 조건 얼마 초과돼야 된다? 1,000만 원 초과. 어떤 물건으로만 된다? 관할 구역 안에 부동산만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절차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 개념 재산세 때 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괄호 2번 분할납부 무조건 신경 써야 됩니다. 알아둬야 돼요. 그럼 분할납부라는 건 뭐냐? 세금을 2번에 나눠내는 거란 얘기죠. 그럼 세금을 2번에 나눠내는 제도는 3가지가 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우리가 저번 시험에, 저번 공부에서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배웠습니다. 매번 배우죠. 그래서 첫째, 분할납부는 뭐냐? 두 번에 나눠내는 거다. 그럼 어떤 조세만 있는 제도냐? 세 가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있다. 그러면 이거예요. 세금은 일시불인데 두 번에 나눠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조건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조건은 재산세는 얼마 초과했을 때? 250만 원 초과했을 때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인데 우리가 250만 원 초과다 그러면 기준금액을 500만 원을 잡으라고 그랬죠. 곱빼기.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렇게 걷고 500만 원 초과일 때는 이렇게 걷어라. 이게 시험 문제죠. 그럼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그럼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얼마를 기본 내죠? 250만 원. 초과액은 몇 개월 이내 내야 된다? 2개월 이내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5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반반씩 나눠내면 된다는 것.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패밀리이기 때문에 재산세 패밀리라는 건 뭐냐?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또 내는 세금이 뭐죠? 종합부동산세니까 얘들은 패밀리예요.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 그럼 똑같아. 얼마 초과될 때? 250만 원 초과. 다만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완납을 해야 된다? 6개월. 6개월만 다른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기준금액도 똑같죠? 재산세와 250만 원이니까 곱빼기가 얼마가 돼? 500만 원. 그럼 두 가지죠.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렇게 내고 500만 원 초과면 이렇게 내란 얘기죠. 다만 개월수만 틀려요. 재산세는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에 완납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일단 양도소득은 금액이 크죠. 그래서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혼자 튀어요. 그 다음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니까 1000만 원의 곱빼기 얼마 되죠? 2000만 원. 항상 곱빼기야. 250만 원 곱빼기는 500만 원. 1000만 원의 곱빼기는 2000만 원. 그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렇게 걷고 2000만 원 초과일 때는 이렇게 걷어라 이거죠. 그럼 2000만 원 이하면 기본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초과액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20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50% 반반씩 거두면 된다는 것. 끝. 또 손이 근질거리죠. 그럼 분할납부는 신청만 하면 되지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비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해서 1차적으로 물납 허가받아야 돼. 분할납부는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알아두면요 재산세 때 또 배우고 종부세 때 또 배우고 양도 때 또 배웁니다. 아예 오늘 알아두면 앞에가 편하다는 얘기야. 해서 제일 먼저 두 번에 나눠내는 제도가 있다. 요걸 뭐라 그런다? 분할납부. 물건으로 납부하는 제도도 있다. 뭐가 된다? 물납.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납과 분납.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쪽에 조세 분류가 나오는데 양괄호 1번의 밑줄 과세 주체. 쓰고 싶어서 손이 막 떨리죠. 과세 주체 옆에다가 괄호 열고 과세권자 이렇게 쓰면 좋겠죠. 나는 쓰고 싶어도 너무 높은 데 저기 있어갖고 손이 안 닿아요. 그렇다고 체면상 뛸 수도 없고. 그래서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 가진 사람이 누구냐? 딱 두 개예요.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국가에서 과세하는 걸 뭐라 그러죠?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면 뭐가 되죠? 지방세가 있더라.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게 5가지의 조세가 되는데 5가지 중에서 국세는 뭐가 있고 지방세는 뭐가 있냐, 이걸 알기 전에 우리가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에요. 그럼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건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거.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사고 팝니까? 팔고 삽니까? 그거 봐, 또 안 되잖아, 이거. 벌써 몇 달 지났다. 팔고 사요? 축하해요. 왜 그러는데? 축하해요. 팔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세법은 앞으로요, 5, 6월달 제일 중요한 달이 5, 6월달입니다. 요때 요약 강의할 때 그냥 공부식으로 주입식으로 외우면 안 돼. 세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야.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답이 쉽게 나와요. 지금 물어본 게 그거야. 여러분이 사회생활 많이 해보셨지만 부동산 거래라는 게 뭐냐? 사고 파냐, 팔고 사냐, 이것부터 접근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건 사고 팔아야 되겠죠. 팔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사회에선 이걸 모르고 전화번호도 꼭 8949로 찾으려고 그래. 뭔가 잘못된 거란 얘기야. 그래서 부동산 거래 순서는 뭐냐? 사고, 보유하고, 실증 나면 팔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동산세법의 순서예요. 배우는 거. 자, 5가지 조세를 배우는데 첫째,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은 등록면허세, 이게 취득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을 보유하면 뭘 내야 돼? 재산세.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는 게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이게 보유 단계죠. 그 다음에 판다, 매각을 하면 뭘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 우리가 부동산세법의 5가지 조세를 주로 배우는데 이게 순서예요. 사고, 보유하고, 팔고. 그래서 왜 사고 파는 걸 물어봤는지 이해 가요? 항상 사고, 보유하고, 팔고, 이게 교재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팔고 산다면 양도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이 부동산 거래 순서대로 교재가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출판사 교재가. 해서 사고, 보유하고, 팔고 5가지 조세를 집중적으로 배운다.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뭐가 된다? 지방세. 지방세, 3글자니까 지방세는 3개야.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될까요? 국세, 국세 2글자니까 국세가 되더라. 그러니까 5가지 조세를 억지로 외우지 말고 물 흐르듯이 사고, 보유하고, 파는 게 순서더라. 이 중에 그럼 지방세는 지방세 3글자니까 3개, 나머지 국세 2글자니까 2개가 국세더라. 이건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방세는 우리가 3개 위주로 배워요. 뭐뭐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국세는 2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해서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방세, 국세가 있더라. 그럼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추가가 됩니다만은 얘들은 간단하게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어디에 들어간다? 지방세더라. 끝. 이 뜻은 몰라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국세 중에서 하나만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뭐냐? 걷어서 농어촌에만 쓰는 거예요. 농어촌은 누가 관리하느냐?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여기에 부동산세법에선 얘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알아둬야 되겠죠? 왜? 계약서 작성할 때 인지 첨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지세는 국세더라. 끝.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해서 국세 2가지에다가 농어촌 특별세하고 인지세 요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다. 얘는 지금도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목적세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조세 전가 유무다 그랬으면은 그냥 체크만 하고 읽어보지도 마세요.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밑줄 인적 귀속 여부. 이건 뭐냐? 사람에 대해서 과세하면 뭐라고 그러죠? 인세.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면 물세. 끝.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비중은 크지 않아요. 그럼 하나 더 알겠다 그러면 요겁니다. 국세는 대부분 두 가지가 인세고,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거니까 뭐다? 물세다. 끝.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재산세는 양다리 걸치는 게 있습니다만은 오늘 몰라도 돼. 국세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거다 뭐다? 인세. 그 다음에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거다 뭐라고? 물세. 끝.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밑줄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그럼 공식 한 가지를 배웁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동그라미 가액,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나오는 걸 종가세라 하더라. 근데 과세 표준이 수량, 량으로 나오면 뭐라 그런다? 종량세더라. 끝.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비중이 없습니다. 공식만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다시 한번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끝. 그럼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나오면 뭐라 그런다? 종가세. 우리나라 조세 대부분이 다 종가세야. 왜? 얼마짜리냐? 1억 곱하기 퍼센트.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종가세다. 수량으로 나오면 뭐가 된다? 종량세다. 끝.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쪽 넘어가면 양괄호 5번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니은 밑줄 차등 비례 세율. 차등 비례 세율이다 그랬으면 요겁니다. 비례 세율의 뜻. 비례 세율은 세율이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잘 봐요. 다 똑같아. 물건마다 다 똑같아. 요건 우리가 단일 비례 세율이라고 그래서 쓰지 말아요. 요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옷, 먹는 거, 쓰는 거 다 똑같이 몇 프로야. 요걸 우리가 단일 비례세율이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출제 범위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차등 비례세율의 뜻만 알면 돼. 절대 뜻만 알면 돼.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차등 비례세율은 뭐냐? 비례세율, 세율이 똑같아. 그런데 차등, 물건마다 차등을 뒀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는 다 똑같아. 10%야. 차등 비례세율은 뭐냐? 물건별로 차등을 둬서 세율이 똑같다 이게야. 예를 들어서 건물은 몇 프로, 토지는 몇 프로, 주택은 몇 프로 각각 차등을 뒀다.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이더라. 끝.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땐 부동산세법의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을 사용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밑줄 초과 누진 세율. 누진 깔고 들어간다는 거 배웠죠? 따라서 부동산세법에서는요 두 가지 세율만 사용합니다. 차등 비례 세율과 초과 누진 세율을 쓰더라. 앞으로 지겹도록 나올 거니까 그냥 밑줄만 치면 됩니다. 끝. 그 다음에 양괄호 6번 밑줄 독립성에 따른 분류. 얘는 신경 써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요거는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소홀히 해도 됩니다. 요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강조할게요. 하라는 것만 잘하면 돼요. 자, 그럼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거죠. 독립세다. 독립세는 언제든지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요게 독립세율. 부가세라는 거는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독립세가 있어야 따라다니는 세. 이걸 우리가 부가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5가지가 다 독립세예요. 그러니까 독립세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우리 배우는 게 다 독립세. 언제든지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걸 다른 말로 본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포인트냐? 독립세에 쫓아다니는 부가세, 이 연결이 맞냐 틀리냐, 이게 포인트죠. 그럼 우리가 부가세다 그러면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예요. 교육세가 있습니다만은 제쳐놓고 2가지 부가세만 신경 쓰면 돼. 그러면 어디에 어떤 부가세가 쫓아다니나 보면은 취득세 좀 이따 할게요. 할까요? 그래. 취득세는 우리가 요약 강의니까 벌써 앞에서 3번 설명했을 거예요. 2번. 우리가 취득세는 과거의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진 세금이에요. 옛날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걷었다가 등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취득세에서 같이 걷어요. 따라서 취득세 안에는 과거의 순수한 취득세 2%, 그 다음 등기에 관한 게 요거는 2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취득과 관련된 과거의 취득세는 2% 고정이에요. 근데 등기에 관한 건 그때 달라요. 왜? 취득세 세율이 여러 개니까 얘는 그때 달라. 취득세 세율이 3%다. 그럼 취득세가 2%죠. 등기에 관한 건 몇 프로야? 1%. 항상 한 지붕 2가족이야. 그러면 취득세는 뭐가 쫓아다닌다? 농어촌 특별세. 요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10%. 이제 오늘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등기에 관해서는 뭐가 따라다닌다? 지방교육세 20%가 따라다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용어 표시할 때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면은 요게 고정이잖아. 고정이니까 2%에 몇 프로? 10%. 2%에 10%. 끝. 근데 지방교육세는요, 일단 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구할 때는 취득세 세율에서 2%를 어떻게 해줘라? 뺀 세율에 대해서 또다시 몇 프로? 20%.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고정이니까 2%에 10%. 지방교육세는 얘부터 구해야 되니까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에 대해서 20%가 된다는 것. 요건 제일로 어려우니까 알아둬야 돼요. 나머지는 쉬워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랑 똑같아. 등기랑 똑같으니까 딸린애도 똑같아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 재산세도 똑같아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가 된다는 것. 이 연결이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어려워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있으면은 지방소득세가 나오는데, 지방소득세다 그랬으면은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 소득세자가 들어가면 다 독립세예요. 따라는 다니지만 얘는 독립세야. 따라서 납부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니지만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 요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1, 2, 3, 4, 5가 나오면 답은 다 몇 번이야? 5번. 왜? 양도소득세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알아둘 때 이러한 5가지의 조세, 연결에 관한 것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오늘 알아두면 앞으로가 편해. 왜? 여기서 또 배우고 지겨워 죽겠어. 그러니까 오늘 정확히 알고 넘어가라는 얘기야. 따라서 얘가 시험에 나오면
조세총론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취득세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로 범위가 넓은 거야. 오늘부터 악다구니를 하셔야 돼요. 대충 했다간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5가지 조세에서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이라는 건 깎아준다는 얘기야. 그럼 깎아주는 것도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세금을 한 번 걷어. 그러면 깎아줘. 세금을 여러 번 걷어. 안 깎아줘. 왜? 한 번 깎아주면 계속 깎아줘야 되니까. 바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세법은 생색내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이 한 번 내냐 여러 번 내냐 찾으면 돼. 취득세 몇 번 내? 그러니까 감면제도 있어요. 등록면허세 몇 번 내? 그러니까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재산세 몇 번 내? 매년 내잖아, 매년. 그러니까 깎아주는 제도 없어. 한 번 깎아주면 계속 깎아줘야 되니까. 종부세 몇 번 내요? 한 번 내? 뭘 여러 번 내? 매년 내는 거지. 똑같으니까 이렇게 접근해. 매년. 그럼 매년이니까 감면제도는 없어요. 양도소득세 몇 번 내? 한 번. 그러니까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잖아. 세법이 얼마나 유치하면 여러 번 걷는 거는 깎아주지 않아. 계속 깎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5가지 독립세 중에서 감면할 수 있는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있더라. 3가지만 있어. 그러면 감면을 해주면 끝. 이게 아니야. 감면하면은 농어촌 특별세로 다시 뺏어요. 20%. 몇 프로? 20%. 너 100원 깎아줬잖아. 그럼 20% 도로내. 100원에 20%가 얼마죠? 20원은 어디에 쓴다? 농어촌에 쓴다. 감면 하면. 그럼 감면을 했을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20%, 요거는 부가세 해당하는 거죠. 부가세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2가지예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니는데 얘는 독립세다 이거야. 감면을 해줄 땐 농어촌 특별세 20% 걷죠. 얘는 부가세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부가세가 있을 때가 감면뿐이 없구나. 감면이 아니면 부가세는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해서 독립성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이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양괄호 7번 밑줄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얘도 신경 쓰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보는 사람이 임자야.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뭐가 된다? 보통세. 손 쓰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났죠. 보통세 밑에다가 써요.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아주 합법적으로 쓰게 해줄게. 그럼 일반 경비에 우리가 이거 나왔네. 충당이란 말이 세법에서 자주 나옵니다. 충당이라는 건 뭐냐? 메꾼다, 퉁친다. 이게 충당이야. 그러면 보통세라는 건 뭐냐? 일반 경비에 메꿀 목적으로 걷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일반 경비라는 것은 뭐냐? 용도가 지정이 안 돼 있어. 아무나 보는 사람 임자예요. 우리가 배우는 5가지 조세가 다 보통세야.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럼 뭘 신경 쓴다고? 목적세는 신경 써야죠. 목적세다 그러면은 쓰고 싶죠. 요거는 일반을 특정이라고만 바꾸면 돼.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특정 경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특별히 지정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된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말 이해가 나요? 그러면 목적세다 하는 것은 대부분이 보통세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목적세는 5가지 뿐이 없어요. 몇 가지? 시험 때까지 5가지 뿐이 없어. 그리고 목적세는요. 이름 자체에 힌트가 나와. 이건 외우고 그럴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어떤 게 있나? 첫째,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 농어촌에만 써야 돼. 용도가 지정돼 있어. 그 다음 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 교육시설에만 지정이 돼 있어. 그 다음 교통에너지 환경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환경시설에만 써야 돼. 용도가 지정이 돼 있어. 그 다음 지방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 지방교육에만 쓰면 돼. 용도가 지정돼 있죠.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시설에만 써야 돼.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법 문제에서는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위주로 나옵니다. 그럼 소방분이 뭐냐? 글자 그대로 걷어가지고 어느 시설에만 써야 돼? 소방시설에만 써야 된다 이거야. 용도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 5가지가 목적세인데 이름 자체에 용도가 지정된 건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세 중에 취득세를 배웠는데 취득세는 걷어서 취득에 쓴다. 말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목적세만 이름 자체에 힌트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만 써라. 그럼 5개뿐이 없는데 이걸 또 국세냐 지방세냐 나눠야 돼. 그럼 나누면 또 외워야 된다. 천만의 말씀. 5개 중에서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는 게 2개 있어.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 국세가 되는 거란 얘기죠. 제 말 이해 가요? 이렇게 세법은요 노골적으로 힌트를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찾는 걸 10월까지 연습하는 거야. 그럼 문제풀이가 되게 쉬워요. 그냥 다른 과목처럼 외운다 절대로 외우지도 못하고 외워도 며칠 못 간다는 얘기죠.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랑 같이 하는 세법은요 단어에 힌트 나오는 걸 찾는 연습만 하는 거야. 쉽잖아. 5개인데 이름 자체 용도가 지정이 돼 있고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지방세. 그 말이 없으면 국세.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끝.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목적세는요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요 목적세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건 한시적으로 걷어들이는 게 사실상 목적세거든요. 얘들은 진작 없어지기로 했는데 계속 버티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농어촌 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아세요? 외국에 있는 농수산물 갖다가 수입하는 거 전면 확대하고 이런 거 그때 농어촌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거 걷어서 농어촌에 쓸게 걱정하지 말라.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한시적으로 생긴 거야. 근데 얘는 뭐냐? 10년이 일몰시안이에요. 10년간만 한시적으로 걷겠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그러던 게 94년에 시작했으니까 14년, 24년, 4년 벌써 30년 차가 돼가는 거예요. 10년마다 연장이 된 거야. 왜? 사람들이 저항을 안 해. 농어촌에 쓴다 그러면 다 용서해줘. 그래서 1994년이니까 2004년에 끝나는데 10년 또 연장. 2014년에 또 끝나는데 10년 연장. 이게 언제 끝나요? 2024년에 또 일몰이 됩니다. 6월 달에. 그때 가서 연장될까 안 될까? 우리가 왜 신경 써? 우리는 올해뿐이 없는데. 이게 이런 사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적세라는 것은 일몰시한이 한시적으로 걷는 게 목적세인데 꿋꿋하게 살아남은 게 얘와 얘다 이게.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폐지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항이 없으니까 살아남은 거. 이렇게 목적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끔 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2024년도 6월 전에 또 이게 연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논의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건 그때 시험 보는 사람들 고민이고 우리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건 굉장히 여러 부류입니다. 일단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죠? 국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쫓아다니는 부가세라는 것. 그 다음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목적세라는 것. 세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은 1, 2월 달에 잘 배우신 분들은 잘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오신 분은 좀 힘드시겠죠. 범위가 넓고.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앞으로 취득세 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반복이야, 반복. 그것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쪽 밑줄 부동산 활동 관련 조세, 양괄호 1번 밑줄 취득 단계, 양괄호 2번에 보유 단계 밑줄, 3번의 양도 단계, 세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는 양괄호 1번 취득 단계, 양괄호 2번 보유 단계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도 단계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오지선다 나올 만한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보유 단계, 그 다음 취득 단계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새로운 거 배우냐? 아니에요. 아까 배웠던 5가지 조세 있죠? 이거를 복습하는 거야. 또 좀 전에 부가세 배운 거 있죠? 감면 배운 거 있죠? 이걸 총정리 복습하는 겁니다. 자, 한번 출발할까요? 자, 요거예요. 부동산 거래는 사고 팔아요, 팔고 사요? 오케이. 사면은 무슨 단계라고 그래요? 취득 단계. 그럼 취득 단계는 뭐가 있냐? 취득세가 있죠. 여기에 쫓아다니는 세금이 2개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죠. 이게 다 취득 단계야. 그 다음 2번째 등록면허세다. 그럼 뭐가 나오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 3번째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독립문제는 안 나옵니다. 다른 거랑 기본적인 형태만 나와. 그럼 알아둬야죠. 상속세는 상속을 받으면 세금 몇 번 내요? 2번. 상속세 1번 내고 취득세 냅니다. 다 누구가 내는 거죠? 받는 사람이 낸다는 것. 또 증여를 받으면 세금 몇 번 냅니까? 2번. 증여세 1번 내고 취득세 1번 내는데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받는 사람이야. 항상 받는 사람. 상속증여 꼭 알아두기. 받는 사람이니까 무슨 단계? 취득 단계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 단계다. 보유하고 있으면 뭘 내야 되겠죠? 재산세. 재산세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교육세. 그 다음 종부세. 종부세는 뭐가 쫓아다닌다?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죠?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패밀리예요, 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잘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 근데 여기에 소방도로가 없어. 소방차가 못 들어가. 도로가 조금해서 좁아서. 그럼 이 건물은 가격 상승이 많지 않겠죠? 소방도로 없으니까.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도로를 넓혔어. 그럼 요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겠죠? 그럼 야 가봐. 너 이 시설로 인해서 너 이득을 봤으니까 너도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일부를 네가 좀 부담해. 이게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는 누가 부담하느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 이게야. 그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뭘 내요? 재산세,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 종부세 낸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이따가 또 배웁니다. 재산세 패밀리라고 그래. 재산세 패밀리는 뭐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 즉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 재산세 있죠? 종부세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그 다음 따라다니는 부가세도 다 패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뭐가 있느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죠. 이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서 배울 건데 미리 공부하죠. 임대사업한다. 임대사업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임대해 주는 거죠. 부동산이 없는데 임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임대사업소득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생기는 소득이구나. 요건 사업소득이야. 사업소득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어떤 세금을 내죠?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내는 거야. 그럼 소득세는 소득세는요 항상 10%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합니다. 100원 나왔어. 그럼 100원만 내는 게 아니죠. 요거의 10%까지 해서 얼마 내? 110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소득세는 10% 추가가 된다. 그 추가되는 게 이름이 뭐가 된다? 지방소득세가 되더라. 끝. 그러니까 얘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부담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도 단계. 양도 팔면은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세. 뭐가 쫓아다녀?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부동산, 매매, 사업소득이 있어요. 임대사업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업이고 매매사업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매매사업이죠. 그럼 사업소득은 어떤 세금 낸다고 그랬죠? 종합소득세. 여기는 항상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소득세.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감면 배웠죠.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들은 감면 제도가 있죠. 감면하면 다시 뭘 빼서?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감면제도가 있죠. 감면하면 뭘 뺏는다?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가 있는데 양도단계는 오지선다 나올 만한 자료가 없잖아.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요놈이야. 요놈 중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잘 알아야 돼. 여기서 따라다니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그러죠. 부가세는 결정권이 전혀 없어요. 얘는 딸리 내기야. 얘는 엄마고 독립세는 엄마고 얘는 딸리 내기야. 딸리 내기는 결정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엄마 성격대로 따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는 엄마가 지방교육세란 애를 데리고 시장 갔어. 점심때가 됐어. 엄마는 순댓국밥 먹고 싶고 애는 뭐 먹을까? 돈가스 먹고 싶어. 결국 어디로 가? 그렇지, 엄마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세법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따라서 여기에 지방교육세는 취득도 있고 보유도 있단 말이야. 따라서 지방교육세 끝 이렇게 나오면은 양다리 걸쳤어. 엄마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요즘 들어와 추세입니다. 엄마가 나타나.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와. 그럼 취득세, 엄마가 취득 단계니까 얘도 덩달아 뭐가 돼? 취득 단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 이해 가나? 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엄마가 나타나. 그럼 엄마가 재산세야. 엄마가 보유 단계죠. 그럼 얘도 뭐가 된다? 보유 단계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지방교육세 애기만 나타나면 취득에도 나올 수 있고 보유에도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엄마가 콕 찍어 나오면 엄마 따라가는 거야.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럼 취득 단계야.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러면 보유 단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딸리 내기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 어디 갔어?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양달이 걸쳤다. 물론 소득세도 똑같아. 소득세가 나오면 보유, 양도야. 그럼 얘를 외우지 말고 소득세가 뭐냐? 소득에 있어야 되는 세금이다. 소득이라는 게 뭐냐? 돈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한다. 그럼 수입이 있을 때 내는 게 소득세야. 그럼 봐요. 양도하면 돈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 임대사업하면 상가 빌려주고 집세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얘도 수입이 있어. 그러나 취득 단계는 부동산은 들어오지만 돈은 지출이 된다는 얘기죠. 얘는 수입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소득세는 얘가 없는 거야. 이해 가시나? 그렇게 접근해야지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소득세, 소득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그럼 소득은 취득하면 부동산이 들어오지 돈은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취득은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상가도 취득 들어오고 집세도 들어온다. 이건 사기꾼뿐이 없다는 얘기야. 항상 상대방이니까 상대성. 이해가나? 그 다음에 이거예요. 다 모든 단계에 따라다니는 건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에 쓴다 그러면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단계야. 농어촌에 쓴다 그러면 저항이 없어. 불만이 없고. 그 다음에 요거죠. 마지막. 사고, 팔고, 사고, 팔 때만 나타나는 것. 사고 파는 걸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자, 어떤 분이 사고 파는 걸 한문으로 뭐라 그러니까 4, 8 이러더라고. 미치겠어.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그러잖아. 아주 상식적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매매하면 계약서 생각나잖아. 그럼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게 인지란 말이죠. 그럼 뭐가 된다? 인지세. 인지세는 사고 팔 때만 발생이 되더라. 끝, 끝, 끝. 이거야. 여기에서 최근에 맨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최근 아니지만 보유단계. 보유단계가 뭐가 나왔냐? 박스가 나와서 쭉 나열해. 그리고서 다음 중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것들은 몇 개인가 나왔어. 그때 뭐가 나왔냐? 재산세, 패밀리가 나왔어.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종부세, 지역자원 시설세, 하나, 둘, 셋, 네 개가 정답이었어요. 물론 농어촌도 종부세 따라다니는 건 재산세 패밀리가 되겠죠. 근데 많이 나오는 재산세 패밀리 네 가지만 꼭 알아도 이따 또 나옵니다.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네 가지가 재산세 패밀리가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 거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반응이 없어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5, 6월달 할 게 많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